네, 오늘처럼 찬바람이 불면 증시에선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높아집니다. 코로나로 성장주가 강세를 띠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배당주에 다시 눈길이 가는데요. 이맘때면 주목받는 배당주 투자 전략,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 증시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종학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베어링이라는 이름 국제 금융 역사에 거의 한 250년 정도 됐잖아요. 역사가 참 네네. 오래된 네네. 이름인데 지금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베어링 자산운용은 주로 어떤 분야에 주력하는 회사입니까? 네, 지금 현재 베어링 자산운용은 그 매스 뮤추얼이라는 미국 보험 회사의 이제 자회사로 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미국, 유럽, 아시아 통틀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현재 한 400조 원 이상을 이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운용자산 한국에서는 지금 약 한 13조 원 정도 13조 원. 운용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주력으로 이제 좀 많이 관심을 두고 하는 그런 상품은 예. 국내 이제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는 이제 고배당 주식형 펀드, 예. 그다음에 뭐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저희 그 배당 이외에도 뭐 예. 장기 성장이라든가 채권 네. 뭐 이런 투자 솔루션을 하고 있고요. 해외 쪽으로는 이제 일반 상품으로서는 이제 선순위 담보 채권이라는 그런 건 이제 최근에 출시를 하고 네. 있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뭐 성과는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통 많이 성과를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벤치마크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 기준치보다는 좀 낮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자, 뭐 연말이 다가오면 늘 이제 배당주 투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이 배당주에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까? 대개 이제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이 연말이 되면은 뭐 12월에 이제 배당락 그래서 배당을 이제 받기 예. 위해서 많이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좀 아마 좀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 약간 배당 주식에 관련된 차익 거래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배당 투자라는 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연말에만 반짝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다. 왜냐하면 배당 전략이라고 그래서 배당만 저희가 보고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배당만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결국에는 자본이익까지 합쳐서 총 수익이 이제 제일 많이 나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뭐 그런 걸 이제 목표로 투자하게 되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꼭 뭐 지금 가을에 이렇게 네. 겨울 12월에 맞춰가지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이까지 좀 감안해가면서 네네네. 배당주와 동시에 합해서 좀 감안해야 된다 그런 예. 얘기인데 이 금리가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이 네네. 저금리가 상당히 오래될 것 같은데 이런 때 좀 배당주가 좀 유리한가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지금 보면은 뭐 국고채 1년 기준으로는 0.67% 정도 되고요. 예. 은행에 뭐 또 이렇게 뭐 저축을 해도 1년에 한 뭐 1%가 안 되고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희 이제 뭐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는 지금도 뭐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약간 신뢰도 문제도 있지만 배당 지급에 대해서 여전히 그래도 3%대 정도를 이제 배당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 구성하고 배당 있는 수익률 게. 3%라 그러면 네. 투자 금액 대비 배당으로 얻는 수익이 한 3% 정도 된다. 네네네. 네. 그렇게 보면은 뭐 금리 일반 금리에 훨씬 비해서는 높네요. 여전히 높은 예.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아마 이제 연말에 그런 것도 있고 금리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배당이 또 좀 관심이 있게 되는데 특히 또 최근에 경기가 조금씩 좀 회복되는 좀 네. 더디긴 하지만 예. 뭐 그동안 성장주에서 좀 약간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조금 회복은 되는데 그래도 이제 기업 실적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투자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조금 이렇게 늘려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또 어떤가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보는 지표가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 2013년도 보면 전체 시장이 한 1% 남짓 왔다 갔다 했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그게 이제 코스피 기준입니다만 네. 한 2.2%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배당 성향입니다. 이익에서 얼마만큼 배당을 지급하느냐. 당기순이익에서 고객들에게 네네. 이익을 얼마를 주느냐. 네. 똑같이 뭐 한 2013년도로 돌아가 보면 한 20에서 25% 정도 수준 정도가 됐었는데 예. 작년 기준으로는 한 40% 후반대까지 올라갑니다. 배당 그거는 이제 성향이? 네네, 배당 성향이요. 예, 예.
이제 그거는 좀 약간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데 네. 그 기존의 이제 배당 정책이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을 그대로 실행을 하면서 순이익은 좀 줄었지만 배당은 더 지급을 해서 배당 성향이 작년 같은 경우 꽤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면은 기업 실적이 네. 작년 대비해서 좀 더 올라갈 걸로 이렇게 이제 컨센서스가 보이고 있고.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져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배당도 뭐 물론 이제 일부 기관이나 뭐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이제 지급하는 게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여전히 배당 성향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작년만큼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한 4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0%인 것 같은데 특별히 배당 성향이 조금 높은 업종이랄까 전통적으로 상당히 단기 순이익 중에서 고객에게 현금으로 이제 배당금을 주잖아요. 좀 많이 주는 업종 같은 건 어떤 게? 네, 저희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데가 주로 나오는 게 이제 화학, 그다음에 금융업, 금융. 예, 그다음에 전기전자가 들어가는데 금융은 이제 뭐 여러 가지인데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그런데 예, 혹시 그 골고루 다 골고루? 좀 많이 주는 종목들은 예. 이제 그런 데서 찾아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전기전자도 이제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네.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학, 금융, 네. 전기전자 중에서 네네네.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이 좀 높다. 예, 예, 이런 데 예. 좀 관심을 가져야 예, 되겠네요. 예, 예. 자, 뭐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가 지금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데 이런 때 네네. 이 많은 산업의 변화 또는 이 글로벌 지도가 많이 바뀌잖아요. 네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어떤 트렌드랄까 이걸 좀 정리한다면 어떤 게 주목할까요? 예, 예. 뭐 이전부터 그 기술의 혁신이나 이거는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뭐 그런 추세는 조금 계속 유지됐었는데 예. 특히 지난 3월 이후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에는 이게 좀 촉진이 된 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온라인상의 어떤 상거래, 예. 리테일 세일즈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 온라인 거래가 이것들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실제 네. 나타나고 있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코로나가 만약에 잡혀도 네네. 계속 늘어날까요? 계속 늘어날지는 그거는 이제 일시적이긴 해도 그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늘어난 분량을 최근 몇 개월 동안에 늘어났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전에 비교해서는 꽤 많이 이제 늘어나는 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예, 있고요. 예. 국내에서도 지금 온라인 거래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좀 높은 편인데 좀 높은 걸 유지하고 있어서 결국에 이렇게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이제 많은 각광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게 결국에는 온라인의 이제 플랫폼, 뭐 장터 같이 이제 마련해 주는 곳,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뭔가 팔 수 있는 컨텐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좀 조성해 줄 수 있는 IT 쪽에 뭐 인프라 같은 관련 업종들은 앞으로도 꽤 이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또 그런 만큼 또 부의 집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부의 더 뭐 편중되는 이런 모습을 불균형 보이고 이런 게 있고. 심하네요. 예, 예, 예. 네. 일부 기업 또는 일부 개인 또는 일부 국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편중되는 현상이 더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런 만큼 약간 규제가 정부에서는 보면은 이제 또 하게 되는데 반독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번에 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규제하는 거 그런 예, 건가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좀 부의 어떤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좀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좀 뭔가 저성장, 저금리 뭐 이런 국면에서 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뭐 정부의 역할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딜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지금 뭐 미국도 지금 대선 국면에서 우리도 많이 지금 나오고 그린 있습니다. 뉴딜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좀 늘릴 예, 것 예, 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이제 뚜렷하게 드러날 것 같고, 그다음에 저성장 저금리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예.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 뭐 이런 거하고 이제 더 맞물려서 보게 되면 약간 인컴에 대한 그런 수요도 꽤 이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인컴에 있습니다. 대한 수요라 그러면 어떤 뜻인가요? 뭐 그동안 뭐 이자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예. 이걸 어디선가 또 그런 비슷한 이자 뭐 이제 영어로 뭐 일드 뭐 또는 캐리 뭐 이런 수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쿠폰 이자라든가 뭐 채권으로 말하면 뭐 저희 배당 같으면 이제 배당을 좀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인컴에 대한 니즈가 좀 꽤 늘어날 지속적인 것 같습니다. 수입을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 네, 네, 뭐 네, 그런 네. 거겠군요. 예, 예. 뭐 그런 변화가 한국에서도 지금 똑같이 일어날 텐데 특별히 한국에서 지금 주목받는 이슈, 주목받는 트렌드는 든다면 어떤 게 마찬가지인가요? 한국에서도 뭐 거의 비슷할 텐데 지금 뭐
코로나 19 예. 이제 팬데믹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도 글로벌하고 굉장히 좀 밀접하게 음. 움직이기 때문에 저성장 저금리라든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테크 기업들의 뭐 예. 인프라 관련 뭐 우리가 나라 같으면은 이제 IT 하드웨어나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요즘에 좀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수출이나 뭐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그다음에 예. 바이오테크의 무슨 일부 이제 좀 뭐 방역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맞으면서 지금 우리 동학개미들의 왕성한 투자 활동이 굉장히 주목을 끌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냈을 것도 같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마도 많이 손해를 본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개인 투자자 지켜야 될 원칙이랄까, 네. 뭐 이런 투자의 기준이랄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현재 지금 보니까는 그 고객 예탁금이 55조, 예, 그다음에 신용 잔고가 지금 한 신용 17조 원. 빌린 거. 예, 예, 빌린 게. 그게 상당히 지금 아직도 대기 자금이 풍부한 개인 예. 자금들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 3월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기준 1,400 수준에서 지금까지 보면 한 70%, 아니 60% 이상이 좀 올랐습니다. 60% 이상.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볼 때 내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나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저점 대비 60% 이상 네네. 수익을 올려서 더 잘한 사람은 성공적인 투자자다. 네네네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비교적 그래도 중간에 이제 또 팔고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부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고점과 저점을 네. 이렇게 예상을 해서 투자한다던가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떻게?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어느 뭐 시장을 이번 한 번만 들어와서 나갈 게 아니라면 항상 평생 투자할 거라 그러면 어떤 원칙이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어야 뭐냐, 되고요. 이거죠.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적립하듯이 투자를 하고 적립하듯이. 그게 이제 뭐 주식이 많이 올랐으면 그걸 리밸런싱해서 다시 좀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오른 거 해주면 팔고 좀 들어오른 거 사는 그런 게 리밸런스입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지켜나가면 중장기적으로 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진 게 저희 앞에 토론도 했는데 미국 대선 오늘 이제 마지막 TV 토론 끝났거든요. 네네. 둘이 열심히 이제 토론을 했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서 증시 시장이 월스트리트의 월가 시장 움직임이 어떨 것인가, 우리 증시는 어떨 것인가,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습니까? 네, 사실 뭐 처음에는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이제 세금이 많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기업단에서는 좀 굉장히 세금 올린다고 공언을 법인세나- 했죠. 예.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증시에서도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이래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안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환경 중심의 인프라 투자. 예. 오늘도 뭐 그 디베이트에서 이제 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고용이나 이런 걸 이제 많이 창출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이든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특히 이 대선 결과에서 좀 중요하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향후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계 정립을 해나갈 그렇죠. 건가 이런 부분인데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좀 지금보다 이렇게 손쉽게 그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다. 갈등은 계속될 것 같다. 예. 그렇죠? 민주당도 그렇고 미국의 공화당도 이제 둘이 컨센서스는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게 해야 된다는 건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동맹국들과 같이 이제 대처를 하는 이런 거로 이제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면에서는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저희 회사의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는 곳에서는 누가 되든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바이든이 되고 그 차이가 크지 않았을 때 대선 불복에 따른 증시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단기적인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가능성은 것 있지만 큰 네네. 차이는 없을 것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학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